자폐증의 문제 행동에 대한 부모 훈련의 강의를 맡은 원민우입니다. 저는 현재 원민우 아동 청소년 발달센터 센터장을 하고 있고 지금 광주여제대학교에서 언어치료학과 겸임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특임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차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루비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프로그램 전략, 그리고 핵심 회기, 보충 회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 즉 루비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유병률이 2012년도에는 0.6%였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에는 3%로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장애 유병률은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치료는 너무나 아직은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효과적인 치료들은 매우 비싸고요. 그리고 시간과 전문가의 투입이 매우 많이 듭니다. 그리고 부모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투자하는 시간 이런 것들에 비해서 가족들이 접근하게 되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큰 목적은 그겁니다. 부모님을 준 전문가로 교육을 시키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훈련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다면 효과적인 치료를 시간 대비 효과를 늘릴 수 있고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도 늘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널리 보급해서 가족의 참여와 그리고 교육자에서 함께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 부모 훈련을 통한 부모 역할 및 양육 실행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차이가 있는데 부모 교육과 부모 훈련은 비슷한 말이지만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부모 교육이 아니라 부모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총 5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포함하여 교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워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실용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가 접근함으로써 사실 아이의 가장 중요한 치료자는 부모죠. 치료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훈련시킴으로써 시간을 절약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 가족의 참여로 일반화가 용이합니다. 보통 우리가 치료실에 아이를 데려가서 치료하게 되게 되면은 치료실은 잘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일상생활에서 일반화가 좀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접근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일반화가 잘 된다는 그런 용이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점은 단순한 문제 행동에는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 루비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아이에게 접근한다면은 좀 단순한 어떤 문제 행동들은 쉽게 개선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네 번째 장점은 심한 문제 행동의 경우에는 다른 치료랑 병행하면은 효과가 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언어 치료라든지 감각 통합이라든지 심리 치료, 특히 ABA랑 그리고 약물 치료와 병행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은 부모 외의 타 종사자도 교육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루비 프로그램을 알게 되게 되면은 아이에게 더욱더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루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총 11가지 핵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행동원리, 예방전략, 일가표, 강화, 계획대무시, 지시 따르기 훈련,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기술 가르치기, 일반화 및 유지 11가지 핵심 프로그램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정 방문 프로그램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즉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다 훈련을 받은 다음에 직접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강의자가 집에 방문하여서 아이들을 어떻게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코칭까지 되는 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7개 보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핵심 프로그램 말고도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으로 더 교육을 받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7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토큰 시스템, 즉 강화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섭식 문제, 그리고 모방 기술, 수명 문제, 타임아웃, 용변 훈련, 위기 관리입니다. 이런 보충 회계 같은 경우는 꼭 필수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아이에게 필요한 기술들을 추가로 배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러한 루비 프로그램의 교육 기간은 1회기에 60분에서 90분입니다. 그래서 부모 훈련이 이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일반적으로 10회기에서 길게는 16회기까지 늘려가지고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대략 약 4개월 동안 부모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전략입니다. 프로그램 전략 같은 경우에는 총 6가지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방입니다. 자, 문제 행동이라는 것은 발생되고 대응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문제 행동에 대한을 먼저 예방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소개해 주는 것은 A, B, C 전략입니다. 선행사건, 행동, 결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의 문제 행동, 도전 행동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결과를 통해서 보통 대응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아이가 잘하면은 칭찬 주고 잘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벌이라든지 이런 걸 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처음 선행 사건에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문제를 예방한다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게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두 번째 전략은 일과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다음 행동을 예측하기 쉽게 일과를 제공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루에 일상 스케줄이 나오게 된다면 편하게 그 일과대로 움직이면 마음이 편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더 특히 일상생활에 일과가 정해져 있다면 편하게 일과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표를 제시하여서 아이들이 다음의 행동들을 예측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강화입니다. 결국은 아이 행동을 변화시킨 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이 행동을 버리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안 된다라고 제지를 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과 그리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해가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강화에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데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응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잘 예방하고 잘 강화하고 잘 접근한다 하더라도 대응하는 방법에서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부모의 전략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전략입니다. 아이가 앞으로 새로운 걸 배우거나 새로운 걸 습득하려고 할 때 부모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그런 기술을 명료하게 가르치는 전략을 가르쳐서 배울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지 및 확장입니다. 아이들이 배우게 되면 그 배운 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촉진 전략을 통해 가지고 일반화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이 6가지의 부모 훈련 전략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핵심 얘기입니다. 총 11가지인데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행동 원리는 치료의 전체 목표를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행동의 기능, 선행사건, 행동 결과의 개념을 소개해서 이때 A, B, C의 전략을 배웁니다. 그 다음은 예방전략입니다. 문제행동의 선행사건, 즉 아이가 갑작스럽게 문제행동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선행사건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 뒤에 문제행동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방전략을 통해서 아이가 문제행동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데 전략이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과표입니다. 자,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일과표를 세우고 중재 지점을 확인하는 거죠. 언제 중재를 들어갈 것인가, 즉 일과 중에서 언제 포인트가 될 것인가 일과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강화입니다. 강화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 차시에 걸쳐서 배우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지시 따르는 것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즉 강화 자체가 부모가 생각하는 강화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의 강화라고 하면은 부모가 그냥 칭찬, 잘했어 한다거나 먹을 걸 준다거나 이런 거에 그 강화를 더 넘어서서 확실하게 전략적인 강화를 좀 배울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아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강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계획된 무시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소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시 따르기 훈련입니다. 아이가 결국은 부모의 지시에 따름으로써 좀 더 좋은 방법들과 그리고 행동들을 배우고 그리고 문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입니다. 결국 아이가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아이의 문제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아이가 불만이 있을 때 말로 하지 않고 행동이 먼저 나간다면 이걸 우리가 문제 행동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기능적으로 좋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기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르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 가르치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새로운 기술들을 배울 때 어떠한 전략을 통해 가지고 배웠을 때 가장 효과적인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 중에 연쇄와 과제 분석을 가장 중점으로 해서 접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가르치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동안 중요한 강화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촉구해서 아이가 더 빠르게 이러한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지 배워볼 것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일반화 및 유지입니다.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새롭게 학습한 기술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일반화하는 그런 전략을 배우는 11가지의 핵심 회계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 원리 같은 경우에는 행동 접근법의 기본 원리, 대체 어떻게 해서 행동이 바뀌게 되고 어떻게 행동이 습득하게 되는가를 배우고요. 그리고 ABC 모형입니다. 문제 행동에 다른 전략 설정에서 평가의 중요성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교육하는 회계 내용도 있겠지만은 부모님에게 다른 워크북도 따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핵심 회계에서 행동이 어떻게 학습되는지, 그리고 ABC 모형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가 보이는 행동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록지를 어떻게 쓰는지를 확인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ABA를 통한 ABC를 기록을 한번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1차적인 행동에 토론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시작한 다음에, 그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이걸 통해서 행동 지원 계획서를 소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부모국에서는 이제 학습 활동지에서 과연 선행 활동이란 게 대체 무엇인가를 배워볼 것이고요. 그리고 공격행동이라든지 파괴적 행동이 대체 어떤 게 공격행동인지 확실하게 정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ABC, 선행사건, 행동, 결과의 기능을 확인할 것이고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ABC를 연습을 해봅니다. 그리고 부모가 집에서 추적할 행동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have a brownie? Oh, not right now, honey. All right, it's lunchtime. But why? Because it's lunchtime. It's not time for brownies. Open it. I said it's not time for brownies. Open it. Don't. Open it. All right, you can have one. One brownie. That's it now. 이런 영상을 보면서 ABC를 분석해 보는 거죠. 자, 이걸 선행사건과 행동과 결과를 보자면은, 선행사건은 아이가 브라운을 먹고 싶다고 엄마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 점심시간이니까. 자, 근데 B의 행동, 아이가 갑자기 때를 쓰고 점프를 하면서 아이가 소리를 치니까 엄마가 결국은 들어줬어요. 즉 결과가 들어줬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분석해 보는 거죠. 아, 선행사건은 아이가 과자를 가져왔고, 두 번째는 아이가 때를 쓰니까 엄마가 결국 줬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아이는 아, 때를 쓰면 이런 걸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게 행동이 형성된다는 이런 행동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배워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예방 전략입니다. 자, 행동의 선행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까 ABC에 대한 개념을 좀 알게 됐다고 하면은 이제 A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즉 A의 예방 전략, A가 일어나지도 않게 할 수 있는 8가지의 예방 전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행동의 예방 전략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8개의 예방 전략을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부모가 과연 내가 배우지 않았지만은 내가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예방 전략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역시나 비디오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예방 전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부모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해볼 예방 전략을 한두 개 정도 찾아보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하는 행동 지원 계획서를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고요. 그리고 비디오를 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내가 예방할 방법을 쓸 것인가 조언한 다음에, 그리고 한두 가지의 방법을 찾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Okay, bud, time for breakfast. I'm gonna have some Rice Krispies today, No, I okay? want honeycombs. No. I want honeycombs. No, I you're want having Rice Krispies honeycombs. today. I want honeycombs. I want honeycombs. Stop it. I said you're having Rice I want Krispies. honeycombs. No, I not want today. honeycombs. I want honeycombs. 자, 원래 이제 아이가 다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이가 보이는 허니콤보를 본 다음에 계속 이제 허니콤보를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예방 전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처음에 어머니께서 이 허니콤보를 원래 안 보이는 곳에 놔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아이가 때를 쓰는 문제 자체가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또한 내 아이에게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탐색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일가표입니다. 자, 아이의 일가표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문제 행동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부모가 일가표를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부모가 이제 아이의 일가표를 점점 정리를 해봅니다. 정리를 해보고 그 일가표 중에서 중간에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지점을 이제 찍어보는 거죠.
그럼 그 일과표 중에서 문제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산행사건을 조절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동을 위한 일가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일가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방 전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디오 클립을 이용해 가지고 아이의 일가를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일가표의 개념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시각적 일가표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이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숙제를 이제 할당을 하고요. 그리고 행동 지원 객서를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영역을 포함해서 아동의 일가를 설명하겠고요. 그리고 비디오 클립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각각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예방을 할 수 있는지를 일과표를 통해서 접근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you're all done brushing your teeth. Put it in the bag. Very good. Now what do we have to do? Put on coat. Okay? So let's go. Take it. All right, let's go put on your coat. Come on, let's go. Good. You put on your coat. Let's put that in the bag. All right, what's next? Put on backpack. Okay? Let's go. Come on, let's go put it on. 여기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 하루에 어떤 걸 할 것인지 다 벽에다 붙여놨죠. 그래서 아이가 하루에 어떤 식으로 스케줄이 이루어질까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침에 해야 될 일들을 쭉 시각적으로 나열을 하고 그걸 하나씩 떼면서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가 시각적 자료를 보면서 내 일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 일과대로 조금 더 성공적인 아침 전략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강화입니다. 자, 이번에 강화에서 가르칠 내용은 아이가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제거하고 싶은 행동이 아니라 아이의 적절한 행동에 집중합니다. 저희가 요즘에는 이것을 이제 긍정적 행동 강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이의 능력 범위 내에 있지만은 일관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계속 일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부모가 강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긍정적인 강화가 대체 무엇인지 그 개념을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강화물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화라고 하면은 물질적 강화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사회적 강화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강화를 좀 확인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강화물을 확인하는 방법, 즉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강화가 다를 것이고 부모가 강화를 단계를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쉽게 세 가지 단계. 아이가 조금 잘했을 때 어떻게 강화를 줄 것인가? 그리고 중간 정도 잘했을 때 어떤 강화를 줄 것인가? 그리고 정말 매우 잘했을 때는 어떤 강화를 줄 것인가? 이렇게 미리 엄마가 세워놔야지 아이한테 강화가 차별적으로 되기 때문에 아이가 더 높은 행동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력을 변화시키기 위한 강화 사용법을 가르치겠고요. 그리고 혹은 부모가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뇌물이랑 강화의 차이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뇌물이라고 하면은 아이가 문제 행동 보일 때 이거 안 하면은 과자 줄게. 이거 안 하면은 엄마가 이거 해줄게. 함으로써 이 목적 자체가 아이가 강화물 때문에, 즉 아이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아이 행동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는 이제 강화물의 예시라든지 강화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물품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보면서 깨진 강화 규칙, 부모가 어떻게 해서 강화를 깼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강화 전략을 사용하는 숙제 계획의 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does this one go? And this one? This one. Where does this one go? This. This one. And this. 자, 본 것처럼 아이가 분명히 부모가 제시하는 것을 수용을 했는데 부모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런 거죠. 내가 아이가 분명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강화를 안 주기 때문에 아이는 이런 행동들이 나중에는 속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었어도 결국은 부모에게 칭찬이라든지 강화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봐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도 아이한테 이렇게 칭찬하지 않고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내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어떤 행동이라든지 긍정적인 방향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았는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엔 아이의 상호작용 동안 어떻게 강화를 해서 아이가 잘하는 것을 더 늘릴 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잘하는 순간을 포착하기를 가르칩니다. 분명히 부모님들이 보통 저랑 상담을 할 때 하는 말이 이제 이런 거죠.
선생님, 우리 아이는 매번 짜증을 내요. 우리 아이는 매번 좀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실제로 아이를 평가하다 보면은 아이가 10번 중에 그래 7번은 분명히 화를 낼 때도 있어요. 짜증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번은 아이가 화도 안 내고 집중을 잘하고 아이가 분명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부모가 그 3번째는 집중을 별로 안 해요. 분명히 잘못할 때면 분명히 집중해가지고 반응해 주는데 잘할 때 반응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하는 순간을 포착하기를 가르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놀이 형식으로 부모가 자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부모랑 아이랑 노는 걸 영상을 찍어서 가져오는 그런 숙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객관화해가지고 봐야지 내가 과연 아이에게 어떻게 강화를 주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적 놀이를 장려하는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아이가 놀이 도중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가르치고요. 놀이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적절한 장난감을 선택에 대해서 논의하고요. 그래서 부모의 우려사항을 다루고 부모와 함께 놀이 기술을 모델링을 합니다. 자, 부모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강화물을 줄 것인가, 그리고 깨진 강화 규칙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리고 숙제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guys, you are playing so well together. That's great. I like the thing. You guys, you're doing a really good job sharing. It's really nice. Hey, you having fun? Huh? Mhm. Yeah, I'm proud of you. You're playing really well together. It's good. It's not fun. 자, 이런 모습인 거죠. 아이가 친구들과 같이 노는 것을 더 늘리고 싶다. 그럼 엄마가 시간을 정해가지고 잘 놀 때마다 계속 와가지고 칭찬을 주는 것이죠. 아, 너 정말 잘 놀고 있구나. 정말 친구들과 계속 놀구나. 엄마는 나름 시간을 정해서 예를 들면 뭐 2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칭찬 주고, 혹은 5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칭찬 주고, 이렇게 잘할 때 강화를 줬을 때 아이는 아, 이런 행동 자체가 계속 잘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아이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제 교육이 되는 부분이겠고요. 자, 그다음 계획된 무시입니다. 계획된 무시의 올바른 사용법, 즉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부모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계획된 무시가 대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 부모가 부적절하게 관심을 줘서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강화하는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규칙을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계획된 무시의 잠재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3가지 방법을 모색을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무시에 대한 부모의 지식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이제 무시 기법을 사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할놀이를 통해서 계획된 무시를 사용하는 부모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간까지 가지게 됩니다. 자, 부모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강화하는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규칙을 확인하고 그리고 3가지 무시를 사용하는 시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과연 언제 그 무시를 사용하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게 될 무시를 이제 계획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역할놀이를 해보는 것이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amn it. Hey, hey, that's not nice. Damn it. Sweetie, you're not allowed to swear. You know that you're not supposed to use that language. Damn it. I'm not going to say it now. Damn it. Hey, that is not nice. Damn it. 자, 이거죠. 아이가 이제 비디오 게임을 하다가 이제 욕을 했죠. 욕을 하니까 엄마가 바로 즉각 반응을 해줍니다. 아이가 몰두하고 잘할 때는 전혀 아이에게 관심이 없다가 욕을 하니까 관심을 주니까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욕을 하죠. 엄마가 또 다르게 반응을 해주고 또 욕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무시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여기서 영상을 통해서 제 훈련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지시 따르기 훈련입니다. 4단계 지시 따르기를 이제 절차를 익히고요. 그리고 지시 따르기를 강화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건을 관리하는 방법을 좀 배웁니다. 아이에게 지시를 잘 따를 수 있는 방법들과 그리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아이에게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가장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잘 따르는 지시 목록과 잘 따르지 않는 지시 목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가장 정말 잘하는, 무조건 시키면 무조건 지시를 잘 따르는 5가지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5가지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지 않는 5가지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저희가 수능 단계로 가는데 아이에게 괜히 잘하는 것을 더 시킵니다. 잘하는 걸 시키면 아이가 원래 잘하니까 잘하겠죠.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지시를 시키고 아이가 수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괜한 더 강화를 주는 겁니다. 너가 엄마 말을 잘 들어줬구나. 원래 아이는 원래 잘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칭찬을 주는 것이죠. 그럼 아이가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의 어떤 반응에 지시에 따르게 되면은 나이가 좋은 어떤 경험이 있구나라는 것을 심어준 다음에 그때 아이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걸 시키게 되면은 그때 아이가 좀 더 잘 지시에 따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앞에 있었던 그런 증극적인 강화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훨씬 더 잘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따르는 것과 잘 따르지 않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통해서 지시 따르기 훈련의 올바른 그리고 잘못된 사용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역할놀이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시 따르기 훈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즉 아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멈추는 것을 접근해야 될 것인지 확인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지시 따르기를 한번 훈련을 계획을 한번 설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가지 1번부터 7까지 했었던 종합한 학습한 이제 교훈을 모두 이끌어내서 제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잘 따르지 않는 목록과 잘 따르는 목록을 이제 구분하고요. 그리고 비디오를 보면서 지시 따르기 훈련의 올바른 모습과 잘못된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역할놀이를 통해서 그 단계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회기부터 7회기까지 종합하기 위해서 개입 전략을 확인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o. No throwing. Please pick the pepperoni up off the floor. Good. Good listening. 자, 방금 같은 경우 아이가 이제 물건을 던졌어요. 물건 던지게 되면은 아이가 이 행동을 이제 부모의 말에 지시를 따라야 되잖아요. 주서라고 이제 말로 할 수 있겠지만은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거죠. 즉 부모가 지시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눈을 보면서 이걸 주서라고 한 다음에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다시 정말 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의지로 줍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이끈대로 그냥 주워 가지고 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이가 부모의 의지에 따라서 올렸지만은 아이한테 칭찬 주는 겁니다. 잘했어. 좋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어쨌든 엄마가 지시하는 것은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구나 라는 그 경험을 이렇게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상하게 아니라면 부모 같은 경우는 너 주셔야 돼.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결국은 부모의 지시가 어떻게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지시 따르기 훈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능적인 의사소통 훈련입니다. 자, 부적절한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대체하는 대안적이고 더 적절한 기능적 의사소통을 이제 가르치는 방법을 학습을 합니다. 아이가 이제 거부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싫다는 표현을 할 때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언어 능력이 낮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언어 능력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거부 반응이라든지 이걸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의사소통 훈련을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절차적인 단계를 이제 밟아가서 가르치는지 확인한 다음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작성된 예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한번 기능적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숙제를 설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지원 계획서를 갱신을 합니다. 이제 부모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클럽에서 이제 그 기능과 실행된 기능적 소통 전략을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실제 예시를 가지고 실행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동의 문제교육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기능적 의사소통을 실행하는 방법을 계획을 해봅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need some help? Yeah? Okay. Go get your help card. Good job getting your help card. Of course I'll help you. Do you need some help? Go and get your help card.
All right, good job getting your help card. Here you go. Good job getting your help card. Of course I'll help you. Here you go. 자, 방금 봤던 제 전략 같은 경우는 AAC 기법인 거죠. 보완 대체 의사소통입니다. 제 아이가 언어적으로 표현을 잘 못할 때, 이걸 논리적으로 표현을 못할 때 한마디로 카드를 통해 가지고 부모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는 이 카드만 제시하게 되면은 어떤 걸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제공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이는 저렇게 안 열었을 때 짜증내기보다는 이걸 제시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아이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물론 말을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로써 표현할 수 있게 하긴 하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문제 행동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보완 대체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아이의 의사를 표현해서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술 가르치기입니다. 아이에게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독립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단계별 절차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에게 행동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보다 적응 기술을 명료하게 가르치는 방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아이에게 복잡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배고프면은 저기 가서 과자를 가져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이에게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배고플 때 과자 내려, 과자 줘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명료하게 아이에게 지시를 내렸을 때 아이가 좀 더 수용하기 편하다는 거죠. 물건을 가져올 때도 의자 놔두고 가서 올라가서 가져와 라고 하면 의자를 놔, 의자를 놓으면 그때서야 내려 해가지고 아이에게 좀 더 명료하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르칠 기술의 선택 방법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요. 가장 많이 하는 칫솔질 사례를 통해서 과제 분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에게 칫솔질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럼 아이한테 칫솔질을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계를 다 나눠보는 겁니다. 일단 칫솔질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화장실 입구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입구 들어가는 거, 불을 켜는 거, 그리고 칫솔을 꺼내는 거, 치약을 꺼내는 거, 그리고 치약 뚜껑을 여는 거, 치약을 짜는 거, 그리고 이빨을 닦는 거, 뱉는 거, 그리고 물을 다시 뱉는 거, 그리고 수건을 통해서 입을 닦는 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나열한 다음에 단계별로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럼 아이가 한 번에 가르칠 때는 못 배웠지만은 잘할 수 없겠지만은 하나씩 나눠 가지고 접근하게 된다면은 아이가 쉽게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연쇄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은 새로운 기술 목록을 만들고요. 그리고 칫솔 사례를 가지고 과제 분석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집에서 가르칠 행동을 실시하고요.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행동에 대한 과제 분석을 완료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한번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put your sock on. Okay? Scrunch. Toes. Around. Up. Okay? Scrunch. Toes. Around. Now up. Up. Good job. Scrunch. Toes. Around. And up. Good job. Okay, go ahead. Scrunch. There. Okay. Now what? Toe. Good. Around. Around and up. Good job. 자, 보신 것처럼 이것은 역연쇄 방법입니다. 즉 한마디로 아이한테 양말을 신길 때 단계를 다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이가 최소한의 힘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단계로 접근하게 되면 결국 아이 혼자 양말을 신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아동의 기술 습득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촉구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습득을 할 때 분명 아이한테 촉구를 통해서 아이가 더 긍정적으로, 더 빠르고 그리고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전에 했던 이제 숙제를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행동 지원 계획서를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 기술 가르치기 절차로서 모델링을 부모에게 이제 소개하고요.
즉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무엇보다 아이에게 바로 지시 내는 것보다 부모가 모델링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물 달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이한테 물 주세요 해봐. 그런데 아이가 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엄마가 옆에 있는 아빠를 툭툭 칩니다. 그럼 아빠가 옆에서 물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아빠한테 잘했으면 주는 거죠. 그럼 아이가 그걸 본다라는 겁니다. 아이한테 너 물 주세요 해봐가 아니라 이런 모델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아이가 눈치를 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클립을 통해 가지고 자극 촉구 그리고 자극 용암 시간 지원 촉구에 사용이 돼서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성공을 향상시키는 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에서 어떻게 가르칠지 가족과 함께 선택을 하고 방법을 논의합니다.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촉구를 사용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비디오 클립을 통해서 사용되고 있는 촉구를 확인합니다. 즉 실제로 부모가 하고 있는 방법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교수법을 이용해서 집에서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향상시킬지 방법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Okay. Alright. Now, we're going to take off our winter clothes, okay? Okay, so hat, off. And put it on the couch. Good. Okay, now unzip your coat. That's right. Unzip. Watch mommy. Off. And put it on the couch. Good. Okay, now scarf off. Good. And put it on the couch. Good listening. That was good. 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엄마가 계속 모델링을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새로운 기술, 옷 벗는 기술에 대해서 더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1번째 일반화와 유지입니다. 지금까지 쭉 아이의 행동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어떤 기술들을 가르쳤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일반화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일 수 있는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변화의 연속성 및 학습된 행동을 하나의 맥락에서 다른 맥락으로 확장한 것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행동 변화와 학습된 새로운 기술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유지의 개념과 그리고 일반화의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비디오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일반화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유지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서로 나눠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지원 계획서를 갱신을 합니다. 자, 부모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문제 행동 혹은 적응 기술의 개선을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비디오를 통해서 일반화 유지를 촉진하는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예시를 보고 일반화 유지를 촉진하는 아이디어를 탐색을 하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지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Where does this one go? Very good. That was good. You're paying attention, aren't you? Huh. Here we go. Okay, now where does this one go? Nice. You put the yellow one with the yellow blocks, right? Good job. There. All right. Where does this one go? Excellent. You are really paying attention today. You put the blue with the blue. Very good. Here you go. 정말 쉬운 방법으로 이제 영상은 예시가 됐죠. 한 번 할 때마다 강화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봤던 것처럼 처음에 행동을 형성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 중간중간에 들어가야지 아이가 이런 행동들은 잘하고 있는 행동이구나 더 해야지라고 아이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보충얘기입니다. 보충얘기 같은 경우는 총 7가지의 보충 목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큰 경제입니다. 강화를 줄 때 이 강화가 결국 이제 한계점이 보입니다. 물질적 강화됐든지 사회적 강화는 결국은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다거나 사회적 강화는 아이에게 그렇게 큰 어떤 강화의 어떤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큰 경제를 통해 가지고 더 큰 강화의 한마디로 질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모방 기술, 아이한테 모방을 시키는 방법과 그리고 타임아웃, 아이가 잘못했을 때 타임아웃 시키는 방법, 그리고 위기 관리, 섭식 문제, 수면 문제, 용본 훈련 이렇게 7가지의 보충 얘기를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토큰 경제 시스템입니다.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토큰 경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 시스템이 대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토큰 시스템을 실시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 시스템을 어떻게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도 이제 확인해 보는 그런 내용으로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토큰 시스템을 어떤 아이디어로 집에서 적용시킬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8개의 표적 행동을 열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어떠한 기준 없이 이런 토큰이라든지 강화가 주는 게 아니라 8가지의 목표를 두고 이 목표 행동을 했었을 때 그때 주겠다라는 것을 미리 정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화물을 선택을 하고요. 그걸 이제 적용 연습한 다음에 실제 한번 개발을 해보는 게 이런 워크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섭식 문제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친구들이 흔히 이제 섭식 문제를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식 문제가 과연 어떻게 문제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고요. 그리고 일가의 중요성입니다. 즉, 밥 먹기 전에 일가를 확실하게 아이에게 알려줘야지 밥 먹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질감이라든지 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선호도를 따로 조절합니다. 무조건 안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목록화를 시켜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아이가 안 먹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질감을 안 먹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는 어려움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급하게 먹는 친구들에 대한 계획, 그리고 과식에 하는 친구들에 대한 계획도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워크북에서는 식사 관련한 우려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부분의 과제를 한번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과제를 개발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방 기술입니다. 모방 기술은 사실 가장 베이스이고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앞에 봤던 제 회기 기술들이 11가지가 있지만은 이런 기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모방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방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보다 더 먼저 이루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제 조건으로 모방을 부모에게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의 모방을 이끌 수가 있을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아이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부모를 따라해서 행동을 수정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그 모방 기술을 이제 가르치는 단계를 알려줍니다. 자, 모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아이가 따라하게 하는데 모방도 역시나 크게 우리가 봤을 때 도구 모방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걸 따라하는 것보다 도구부터 가장 쉽기 때문에 도구 모방을 시킨 다음에 점차 대근육, 소근육, 구강, 그리고 말소리까지 이렇게 단계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모방을 위한 표적 행동도 선택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을 모방시킬 것인지 회계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가르칠 모방 기술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고 가르치는 방법들을 논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면 문제입니다. 아이일 땐 수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데이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이걸 어떻게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면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원인 때문에 수면 문제가 일어나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취침 준비 과정을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이가 이제 정말 자는구나라는 준비 포인트를 그 수면 위생을 이제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취침에 관련된 일과표도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야간 각성, 즉 밤에 갑자기 각성하고 깨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아동이 스스로 이제 침대로 가가지고 누워서 자는 것까지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의 현재 취침 일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부모가 아이의 수면 문제를 식별하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아이의 수면 문제를 모니터하고 기록화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계획까지 잡는 것에 대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타임아웃입니다. 우리 타임아웃은 흔히 쓰는 어떤 이제 행동 수정의 방법인데 이 부분에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을 확인해 보고요. 타임아웃 상황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타임아웃은 쉽게 그냥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 대한 논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본 단계, 그리고 만약 타임아웃이 성공할 수 있겠지만은 성공하지 못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로 역할놀이도 해보고 과제에 대한 계획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실제 타임아웃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실제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분 훈련입니다. 역시나 아까 수면과 비슷하게 영분 훈련 같은 경우에는 시간 기록, 즉 아이의 기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영변 패턴이라든지 부모의 우려사항도 평가를 해보고요. 그리고 영변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 다음에
용변 훈련 단계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소변, 대변 차례대로 갔고요. 특히 중요한 이제 변기에 앉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노증까지 접근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워크북에서는 이제 부모가 아이의 현재 용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을 돕고 그리고 어떻게 하고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기관리입니다. 아이가 정말로 문제 행동이 있었을 때 이게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가능한 상황도 있겠지만은 어떤 그게 벗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기관리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타내는 특정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이전 현재 시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선행 사건 그리고 의사활동 기술들 아까 전에 배웠던 A, B, C를 통해 가지고 A에 접근하는 방법 B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 C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좀 더 배워가지고 아이의 문제 행동을 좀 더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모 계획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부모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가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확인해 볼 수 있게 워크북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루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초반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그램은 거의 4달간 차근차근 접근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하면 분명히 강의로서 끝난 게 아니라 즉 교육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훈련이라는 점입니다. 즉 부모를 훈련하고 이에 따른 동응행도 있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워크북처럼 부모에게 매번 설문지라든지 아니면 체크지라든지 어떤 행동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워크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훨씬 더 부모의 훈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시행을 한번 해보시게 되게 되고 배우게 된다고 하면은 내 아이의 강점을 이제 발견하게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행복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이런 루비 프로그램들 접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